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세스를 좀 간단하게 한번 보고요.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소프트웨어들 디자이너의 스킬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어느 단계에서 쓰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제품 디자인 프로세스를 뭐 얘기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 다이아그램 도표에 의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는 4단계 뭐 더블 다이아몬드에서 뭐 4단계로 크게 나누는데 결국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세분화를 시켜 놓은 것도 있고 간단하게 놓은 것도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는 어떤 프로젝트 데피니션 정의 뭐를 할 건지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문제 제기에서부터 이제 디자인이 시작이 될 건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2021년형 에어컨을 디자인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로 얘기를 해서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그 디자인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 그러면 먼저 바로 뭐 스케치하고 뭐 그림 그리는 게 아니고 리서치를 해야겠죠. 막 뭐 리서치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뭐 크게 그냥 몇 가지만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그래서 마켓 리서치, 뭐 지금 시장에는 뭐 어떤 것들이 나와 있고 지금 뭐 가격대는 어떻고 뭐 여러 가지들을 조사할 수가 있을 거고요. 트렌드 뭐 리서치에는 뭐 제품에 대한 트렌드도 있을 거고 문화에 대한 트렌드도 있을 거고 소비자에 대한 트렌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들을 조사할 겁니다. 그다음에 뭐 소비자 리서치에서 유저 리서치, 지금 뭐 우리가 뭐 하는 기획하는 에어컨은 뭐 구매자들의 대략적인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들의 취향이 뭔지, 취미가 뭔지 뭐 여러 가지들을 조사할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덕트 리서치에서 경쟁사 제품이나 그다음에 뭐 유사 제품 아니면 요즘에 핫한 제품들의 어떤 뭐 재질을 어떤 걸 쓰고 컬러를 어떤 걸 쓰고 뭐 여러 가지들을 조사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산업 디자인 커리큘럼에서 뭐 디자인 방법론, 제품 기초 디자인 뭐 이런 거에서 다 배울 내용들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리서치가 뭐 끝났으면 그걸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리서치를 분석을 해서 뭐 우리의 제품은 어디다가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어느 정도 그 경쟁사 제품하고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다 놓겠다. 그래서 포지셔닝 뭐 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석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유저 인사이트 아날리시스에서 유저들도 뭐 좀 더 그거를 분석을 해서 뭐 시나리오, 가상의 시나리오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페르소나 기법을 써서 뭐 그거를 또 소비자를 분석도 해보고요. 뭐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점점 포커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분석된 거, 리서치에서 분석된 단계,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컨셉을 도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러이러한 디자인을 2020년, 21년형으로 해야겠다라고 이제 컨셉을 도출하면서 아이디어를 쭉 뽑아낼 거고요. 그다음에 뭐 쉐입에 대한 컨셉, 그다음에 컬러, 머티리얼, 피니싱에 대한 뭐 컬러는 2021년형에 이런 컬러가 잘 될 것 같고, 뭐 재질은 머티리얼 재질은 뭐 지금 어떤 재질들이 잘 유행하고 쓰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뭐 재질을 쓰겠다. 뭐 피니싱 뭐 좀 반짝반짝한 유광으로 하겠다, 아니면 광이 없는 무광으로 하겠다, 뭐 헤어라인으로 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뭐 지금 얘기 많이 해도 잘 모를 거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갈 겁니다. 이런 이제 하나하나씩. 그 다음에 컨셉 키워드를 뽑아내겠죠. 우리는 뭐 쉽게 얘기해서 심플하게 디자인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뭐 레트로 감성으로 하겠다, 뭐 요즘은 뭐 뉴트로라고 하는데 우리는 뉴트로 감성으로 디자인을 하겠다. 그러면서 레퍼런스 이미지 뭐 이런 것도 뽑아 보겠죠. 우리가 디자인을 스케치를 하고 뭘 하기 위해서 저 이미지, 저런 어떤 쉐입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큰 이미지가 뭐 어떤 전체의 이미지가 됐던, 아니면 어떤 제품의 어떤 아주 디테일한 파트가 됐던 그런 것들을 뽑아서 이제 컨셉을 어느 정도 이제 확립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 단계 디자인 디벨롭먼트에서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그 여러분들이 스킬적으로 배울 것들을 여기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꼭 디자이너가 우리가 디자이너의 어떤 그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뭐 일반 뭐 마케팅을 전공했다거나 이런 친구들도 얼마든지 같이 잘 할 수 있지만 디자이너와 일반인들 우리 사실은 디자인이라는 게 너무 대중화되다 보니까 뭐 요즘 초등학생들도 디자인을 얘기합니다. 그죠? 문구나 뭐 펜시용품을 살 때도 이건 디자인이 어떤 뭐 좋고 나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일반인들도 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반인과 우리 디자인 전공 학생들하고의 가장 큰 디자이너들하고의 가장 큰 차별화를 딱 줄 수 있는 포지셔닝이 여기죠. 이제 그래서 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거고요. 디자인을 그거를 개선해 가면서 발전을 시켜 나갈 거고 2D 레이아웃 디자인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3D 모델링과 렌더링으로 실사화를 시킬 겁니다. 구체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다 여기서 이제 디자인이 이 단계에서 몇 번을 뭐 거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이행 및 실행 단계에 와서 어떤 엔지니어링 디테일도 물론 이것도 다 요 3D 모델링 하고 할 때 어느 정도 검토가 되겠지만 좀 더 깊게 검토하고 목업 시제품을 만들어 볼 겁니다. 목업에는 디자인 목업과 엔지니어링 목업으로 나누는데요. 디자인 목업은 껍데기만 만드는 겁니다. 내부는 뭐 안에 꽉 차 있어도 그냥 아무 비어 있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고 외형만 똑같이 만드는 게 디자인 목업이고 엔지니어링 목업은 뭐 예를 들어 마우스를 뭐 디자인해서 목업을 만든다. 그러면 마우스가 안에 부품이 다 장착이 돼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게끔까지 만드는 게 엔지니어링 목업인데요. 뭐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됐으면 이제 양산 체제를 위한 양산을 위한 서프팅을 이제 디자이너가 하겠죠. 뭐 기구 설계 감리를 한다거나 금형 설계에서 나온 시제품을 가서 감리를 하고 뭐 이런 단계를 거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서스테이너블 뭐 디자인 해가지고 지속 가능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우리 커리큘럼에도 있는 과목이고요.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들한테 가장 큰 숙제가 이 부분입니다. 환경적인 문제. 우리가 그 어떤 제품이 수명을 다하고 나면 폐기가 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리사이클링을 잘 하게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할 건지 뭐 그런 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 구차 디자인 디벨롭먼트 요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들을 내용들을 어떤 과목들의 어떤 스킬적인 면이 빛을 발하는 단계가 여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뭐 디자인 분류와 역할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건 우리 박노석 교수님 수업에서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그냥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이렇게만 세 개로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뭐 공업 디자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은 우리 뭐 제품하고 자동차 크게 이렇게 그냥 나눠놨고요. 시각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은 뭐 이쪽에 보는 거, 인테리어 디자인, 뭐 인테리어 가구 디자인 이렇게 나눠놓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요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이고 인테리어 디자인 쪽, 뭐 가구 전시 쪽이고 여기는 제품과 자동차라고 봤을 때 자, 여기 지금 제가 위에 쪽에는 2D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툴에 대한 설명이고요. 밑에는 3D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고 엔지니어링이 좀 강한 기반이냐 아니면 순수 디자인 쪽이 더 강한 쪽이냐 이렇게 구분해 놔서 봤을 때 그래픽 디자인, 시각 디자인은 2D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쪽이 훨씬 강하다. 이쪽은 거의 뭐 3D하고 이거를 몰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봐도 되고요. 인테리어 전시 가구 디자이너는 디자인 쪽이면서 물론 이제 여기 약간은 좀 이쪽에 엔지니어링도 조금은 접목이 되지만 그래도 이쪽이 좀 강하고 3D 소프트웨어 쪽이 좀 더 사용 빈도가 높다. 그렇다고 2D를 전혀 뭐 안 쓰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품 디자인하고 자동차 디자이너는 제가 보기엔 결국은 뭐 처음에야 스타트야 디자인 쪽에서 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그러면 거의 반 정도는 되지 반반 정도의 포지셔닝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의 뭐 많은 뭐 대기업이나 뭐 한국디자인진흥원 이런 데 와서 뭐 강연을 많이 하고 했던 영국의 그 시모어 파웰이라는 그 디자인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전문 회사의 에이전시의 대표가 와서 했던 얘기 중에
디자이너는 제품 디자이너는 엔지니어 반, 디자이너 반이어야 한다라고 했던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쭉 오면서 경력이 쌓이고 자꾸 일을 뭐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한 3학년, 4학년 되면은 엔지니어링 개념이 여러분들 모르게 많이 접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개, 뭐 우리 학교에서는 뭐 크게 지금 뭐 우리 커리큘럼상 뭐 제품 디자이너와 웹 디자이너 뭐 이쪽이라고 봤을 때 디자인 공학도 결국은 제품 디자이너니까요. 컴퓨터 활용 능력을 보면 자, 뭐 제가 스케치 뭐 이건 이제 핸드 드로잉이고 2D고 여기 3D고 이런데 제품 디자이너는 아무래도 3D 쪽이 좀 더 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러스트레이터는 잘 써야 된다. 어떤 디자이너든 어떤 내가 디자인을 하든지 간에 일러스트레이터는 굉장히 잘 써야 된다. 사용 그 빈도도 굉장히 많고요. 사용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너무나 넓은 정말 좋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웹 디자이너는 뭐 아무래도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가 훨씬 강하겠죠. 여기. 근데 제가 뭐 사실은 여기 뭐 내가 웹 할 거고 UI UX 할 거면 얘는 몰라도 밑에 있는 3D 개념 이거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추세가. 그래서 저는 뭐 그 수업할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웹 디자인 내가 웹을 주 전공으로 할 거라도 꼭 3D는 배울 때 잘 배워서 그거를 잘 그 능력을 키워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례로 제 주변에 웹 에이전시를 하는 그 뭐 대학 그 후배들이 몇 명 있어요. 특히 한 친구가 한 20명 정도의 직원을 데리고 웹 에이전시를 하는데 가끔 저한테 아주 간단한 3D 뭐를 좀 해달라고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네 회사에 직원이 20명이고 거기엔 젊은 친구들도 있고 뭐 20대 뭐 중후반 친구들도 꽤 여럿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거를 3D로 못한다고 물어봤을 때 못한다고 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웹을 하더라도 UI UX를 하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3D하고 접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배울 때 잘 배워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 이문환 교수님 강의에서도 어떤 강조하셨지만 이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나는 뭐 제품 디자이너, 나는 웹 디자이너 이렇게 딱 구분 짓지 말고 그게 처음에 스타트는 그렇게 가더라도 나중에 경력이 쌓이고 하면은 점점 이게 넓어질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배워놨던 것들을 안 잊어먹고 자꾸 내가 뭐 짬짬이 좀 만져도 보고 하면은 그때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래픽 디자인 전공 친구들이 제품으로 넘어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안 배웠고 이런 3D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서 그 영역으로 들어오려면 굉장히 힘든데 이 그 그래픽 디자인 제품 디자인을 하다 그래픽 디자인 쪽으로 넘어가기는 쉬워요. 그럼 우리 박명석 교수님 그 강의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툴들을 기본적으로 배웠고 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역을 넘어가기는 어떤 그 좀 쉬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활용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보고서 아 나는 지금 뭐 이쪽에 좀 더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뭐 이쪽을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공부를 하겠다. 뭐 이쪽을 나는 좀 더 하겠다. 뭐 이런 거를 좀 그래도 잡아놓고 수업을 들어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시대별 디자이너 스킬 변천사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를 아무래도 한번 보고 나면은 지금 흘러가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변하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뭐 이 80년대 뭐 이전 우리 뭐 디자인의 역사를 할 때 이거보다 훨씬 우리나라의 디자인 역사 얘기를 할 때 이거보다 훨씬 전부터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는 어떤 뭐 스킬적으로 크게 변화는 없을 거고요. 이제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 어떤 스킬들의 변화가 온 게 한 90년도 초반 뭐부터 해서 컴퓨터가 아주 이제 많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인터넷이 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죠. 그래서 90년대 초반까지 뭐 아니 90년대 초 또는 80년대 말까지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 스킬을 보면은 스케치를 뭐 이거는 뭐 지금도 손으로 거의 하죠. 뭐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그 타블렛이나 뭐 디지털 스케치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한 80%는 뭐 이렇게 핸드 드로잉으로 손으로 그리는 스케치를 훨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도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러프하게 그러면서 어떤 그 조형이나 뭐 이런 거를 만든 거고, 좀 구체화 시키려면 이렇게 2D 렌더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한 90년도 초반까지는 이렇게 손으로 그렸어요. 손으로 밑그림을 라인을 쫙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마카로 가지고 진하게 막가칠을 하고, 여기 보면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이거 파스텔입니다. 파스텔을 칼로 이렇게 얇게 갈아가지고 거기에 베이비 파우더를 섞어서 부드럽게 섞어서 화장솜 가지고 그거를 묻혀서 이렇게 칼라를 칠하면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고 하면서 이렇게 칼라를 넣고 이렇게 렌더링을 했죠. 2D 렌더링을. 그 단계에서 여기 이제 그때는 뭐 3D도 없고 하니까 바로 이 도면으로 넘어갑니다. 도면. 그래서 도면도 뭐 90년 한 뭐 80 거의 80년대 말까지 90년대 초까지 손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손으로. 그러다가 이제 오토캐드라는 걸로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그림이고 뭐 투시로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평면 투상도로 정면에서 본 거, 탑에서 본 거, 뭐 우측에서 본 거 이렇게 그린 거를 그림이기 때문에 1대1로 이제 이 양산화 시킬 수 있는 도면, 디테일하게 도면을 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면을 그전에는 손으로 그렸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목업으로 넘어와서, 뭐 요거는 이제 목업은 제가 목업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내가 디자인한 거를 깎아 보는 건데, 뭐 이때도 뭐 그 기계로 깎고 뭐 한 그 기업에서는 기계로 깎고 전문 그 기업에다가 목업을 의뢰해서 했겠지만, 뭐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땐 다 대부분 다 손으로 이렇게 깎았죠. 자, 이러다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90년대 뭐 한 중후반부터 이제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이 과정을 뭐 스케치에서 거의 바로 이렇게 이제 컴퓨터로 렌더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일러스트나 포토샵으로 이렇게 정면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옆에서 뒤에서 본 거, 뭐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뭐 이것만 봐도 명확하게 디자인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바로 또 도면으로 넘어가죠. 이거는 그림이기 때문에 일러스트로 그린다 그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치수 기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디테일을 뽑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시 오토캐드에서 이렇게 도면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엔 목업으로 넘어갔고요. 자, 이렇게 단계를 거쳐 가다가 2000 뭐 한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중후반부터 해서 이제 3D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뭐 스케치는 계속 똑같이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요때는 한참 병행을 많이 했어요. 2D에서 이렇게 그린 거를 3D에서 뭐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요거 디자인할 때 그냥 하나만 딱 하는 게 아니고 시안을 뭐 여러 개를 만들어서 뭐 시안을 1, 2, 3, 4 네 가지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뭐 3D로 만들어 보고 뭐 이런 단계를 좀 이제 병행을 하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3D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다음에 3D로 이렇게 실사처럼 렌더도 걸고, 자, 그다음에 이제 3D가 점점 보급화되면서 이 도면이 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3D 데이터를 그 다음 작업자, 뭐 기구 설계하는 사람, 금형 설계하는 사람한테 넘겨주면 되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도 살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업도 이제 뭐 이렇게 3D 프린트도 이제 접목되기 시작하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요즘은 뭐 2010년 넘어서부터는 거의 이 작업을 좀 안 하는 추세입니다. 이 작업을 안 하고요. 바로 스케치에서 3D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3D로 좀 추세가 좀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 작업은 거의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바로 3D에서 이제 이거를 3D 데이터화 시키고 도면도 뭐 이제 그 뭐 전공에 따라서 조금 뭐 더 이 강하게 배우고 약하게 배우고 하는 이 전공별로 좀 다르긴 한데 이것도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도면을 쳐주던 거를 좀 약하게 좀 러프하게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상이 시뮬레이션 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접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디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여기서 본 거 여기서 본 거 뷰를 바꿔가면서 여러 장을 뽑을 거를 그냥 영상 하나에서 딱 만들어서 돌려가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면서 바로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영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수업할 때도 이제 뭐 여러분들의 뭐 지금 2학년, 3학년들 할 때 여러분들은 영상을 꼭 해야 될 거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아 이제는 나는 영상까지도 좀 건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건 다 기본이고 영상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파트 1에서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부터는 이제 하나씩 그 우리 어떤 그 과목별로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